무튼 단지는 이렇게 멋있게 지어지고 현존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큰 친구를 볼 텐데 방이 하나, 둘, 셋, 넷, 4개, 발코니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미쳐버렸죠. 이게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SH공사의 제46차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고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단독세대주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주택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세대 원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화가 끓어오르는 시행규칙이 드디어 개정 시행되면서 어머나 세상에 면적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잘했다. 그럼 1인 가구도 큰 집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아니, 1인 가구가 30평, 40평에 혼자 사는 게 말이 돼요? 걱정 허덜덜 마세요. 장기전세주택의 배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차수는 다르지만 저희가 지금 2공고로 이사를 왔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새내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새해에는 새 집으로. 자,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이 뭔지 요약하면 장기간 2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20년 전세 아파트. SH공고니까 위치는 당연히 서울이고, 그렇다면 서울에 나온 20년 전세 아파트. 이것이 바로 장기전세주택의 한 줄 요약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전세 사기 걱정 없는 귀한 전세 아파트가 1308호, 신규 공급 300세대, 재공급 1008세대. 신축은 지난번에 소개한 장기전세주택 2 영상에서 나왔던 단지들이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서초구 메이플자이, 영등포구 신길 AK 푸르지오,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성동구 청계 SK뷰,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합쳐서 300. 스파르타. 너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메이플자이와 그 다음으로 많이 뽑는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장전2에서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그란츠는 방 1개인 44A형만 모집하는 걸까요? 그란츠 리버파크 청계 SK뷰 44평면도를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실까요? 청계 SK뷰 보겠습니다. 일단 그란츠 리버파크 쭉쭉 뻗었죠. 여기는 위치가 대박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강동역에서 도보 5분, 천호역에서 도보 5분, 더블 초역세권. 여기가 강동의 중심이잖아요. 이마트, 현대백화점, 천호동 로데오 거리, 성내동 쭈꾸미 골목, 상권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5호선 강동역을 기준으로 하남검단산행과 마천행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예전에는 하남검단산행을 탔는데 이제는 마천행을 타야 합니다. 한 번씩 번갈아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란츠 리버파크는 하남검단산행이니 마천행이니 아몰랑 그냥 타면 됩니다. 아무거나 타도 되니까 열차도 금방금방 와요.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란츠는 방 1개인 44A형만 모집하는 걸까요? 아니요. 팸플릿이 장전 1, 장전 2 구분돼서 올라왔는데 내용물은 동일하더라고요. 44A 방 1개뿐만 아니라 44B 방 2개 물량도 장전 1, 장전 2 모두 있습니다. A는 비확장형, 발코니가 2개, B는 확장형. 이만큼이 확장이에요. B가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동호수는 랜덤이거든요.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임대 조건은 똑같아요. A, B 모두 이 금액입니다. 3억 4천. 44형인데 엄청 묵직하네요. 더블 초역세권에 신축, 강동구의 중심이어도 그렇지 44제곱미터가 3억 4천. 와우. 15호 공급합니다. 36형도 있는데요. 오,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팬트리가 보이고 이만큼은 확장. 오, 신기합니다. 25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우와, 3억이 넘어요. 강동구 미쳤다. 다음은 청계 SK뷰 44평면도. 이거 우리 카페에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아 보시면 간편하고요. 이 게시글의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계 SK뷰는 어디에 있는 거냐? 위치는 여기 2호선 신담역에서 도보 4분, 5호선 답심역에서 도보 5분, 더블 초역세권입니다. 다만 신담역은 2호선 순환선이 아니고 성수역과 신솔동역을 잇는 지선입니다. 건대, 잠실, 강남 가려면 성수에서 환승해야 해요. 그래서 출구가 1개, 열차도 길지 않아요. 무튼 단지는 이렇게 멋있게 지어지고 우와, 1, 2층 너무 멋있죠? 집 구조는 44A, 44B, 59A, 59B, 59C 5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B타입을 볼 텐데 B가 확장이 아주 엄청나거든요. 먼저 44B 방 2개, 발코니 2개, 샤워부스 보이고요. 이만큼이 확장. 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청계 SK뷰는 특이하게 옵션으로 에어컨이 있대요. 와, 최고인데요? A, B 합쳐서 32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3억 4천. 와. 다음으로 59B를 볼게요.
5구B 확장이 아주 볼만합니다. 이만큼의 확장이에요. 미쳐버렸다.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2개, 욕조 보이고 샤워부스 보이고 디귿자 주방. 와, 너무 좋지 않나요? 맛통풍 그냥 시원하고요. 드레스룸 팬트리가 아쉬운데 여기 확장된 곳에 내가 하면 되죠. 냉장고장도 이렇게 크잖아. 만족. 5구A, 5구B, 5구C 합쳐서 21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5억 300. 참, 여기도 옵션으로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59형은 북박이장도 있다는데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공급이 1008세대인데 안 보면 서운하죠? 가장 많이 모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보겠습니다. 여기서만 183호를 공급하거든요. 위치는 여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지 12,000세대가 넘습니다. 여기 참 말이 많았죠.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오륜역 더블 초역세권인데 단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배정받으면 9호선 종점이 더 가깝잖아요. 무튼 학교도 많고 이게 진짜 초품하지. 올림픽 공원도 가깝고. 걱정은 여기 입주 완료되면 지하철이 붐빌까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남 검단산행보다 이 마천행이 한산하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 12,000세대 12월 로드뷰인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축하합니다. 우와,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도 돌아서 여기도 지금 좌우에 보이는 아파트 전부 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한참 더 가야 합니다. 이거 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집 구조는 9가지. 29A, 39A, 39B, 49A, 59A, 59B, 59C, 59D, 59E. 너무 많으니까 금액만 빠르게 볼게요. 29형 2억 1000, 60호 공급합니다. 39형 2억 8000, 88호 공급합니다. 49형 3억 5000, 31호 공급합니다. 59형 4억 2000, 4호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114제곱미터. 현존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가장 큰 친구를 볼 텐데 한 개만 있는 거 아니고 114가 많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서초구도 있어요. 꿈은 크게 가져야죠. 114제곱미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상암 이지구. 일단 114제곱미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립니다. 방이 하나, 둘, 셋, 넷, 4개, 발코니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할 말이 없었는지 식당이라고 해놨네요. 가로 15.5m, 세로 11.6m. 미쳐버렸죠. 이게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요즘은 다 작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기가 11m입니다. 운동해도 되겠어. 이 크기로 25호 공급하고요.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5억 4천. 관리비는 전기, 수도, 난방비, 개별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성동구, 청계 SKB 59제곱미터가 5억이었는데 마포구 114제곱미터가 5억 4천. 확실히 요즘 친구들은 비쌉니다. 상암 이지구의 위치는 여기. 상암 월드컵파크 9, 10, 11, 12단지에서 25호를 공급하는데 10단지에는 114제곱미터가 없기 때문에 9, 11, 12단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까운 역은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그런데 거리가 꽤나 있습니다. 가격에는 이유가 있다.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가까운 건 너무 좋네요. 여기는 한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달랑 4개 봤습니다. 아직 56개가 더 남았어요. 이번에 총 60개 선택지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접수해볼까? 공급 현황 보면서 행복한 고민 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091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상계 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 됩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이 심사 대상입니다. 총 자산이랑 부동산은 다르거든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딱 2가지만 봅니다. 따라서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금융자산은 안 봐요.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보증금도 안 봅니다. 오로지 토지와 건축물만 봅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단어는 나랑 같은 등분에 있는 가족 전부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형제자매는 제외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형제자매는 남이에요. 세부적인 신청 자격은 집 크기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은 동일하고 소득이 달라집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100%, 85제곱미터 이하는 120%,
85제곱미터 초과는 150%. 여기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10%, 20% 추가가 생겨서 그래요. 부동산에도 자동차에도 혜택이 있는데, 무튼 강남구, 세곡 이지구를 예로 들면 세곡 이지구에는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59제곱미터를 선택한다면 60제곱미터 이하 100%, 그러니까 1인 348만원, 2인 541만원, 3인 719만원, 4인 824만원이 기준이고, 84제곱미터를 선택한다면 85제곱미터 이하 120%, 그러니까 1인 417만원, 2인 649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4제곱미터, 방 4개짜리 90제곱미터, 101제곱미터, 이 친구들은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1인 522만원, 이 줄을 확인하시면 돼요.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작게는 50제곱미터 미만,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무시하고 이것만 보면 됩니다. 50제곱미터 미만, 5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49형까지는 거주지로 순위를 나눈다. 50형부터는 청약통장으로 순위를 나눈다. 소득 70%는 명료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1단계, 2단계. 서울시 매입형은 소득 70%가 없으니까 이 금액을 넘는 분은 무조건 서울시 매입형 물량으로 하세요. 남은 주택이 있을 시 냉정하게 남을 리 없습니다. 청약통장 순위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1순위, 6개월,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2순위. 단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방 4개 큰 집에 신청할 사람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왕십리 주상복합, 천왕 이지구 2단지의 경우 600만원 이상, 여기는 1000만원 이상 청약통장에 있어야 1순위. 금액 기준이 있다. 84제곱미터가 국민평수 9평이잖아요. 8호 초과는 9평이 아니다. 고급이다, 고급. 그래서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1년, 2년 차이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때문인데, 현재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가 규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년, 나머지는 1년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 청약통장은 해결됐고요. 거주지 순위, 요건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의외로 엄청 간단합니다. 연접자치구라는 단어만 이해하면 끝이거든요. 아까 봤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주소는 강동구입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와 붙어있는 연접구, 송파구, 광진구까지 다 1순위다, 이 말이에요. 강동구에 붙어있는 구, 한강 넘어갑니다. 한강은 접착제예요. 청계 SK뷰도 볼게요. 청계 SK뷰의 주소는 성동구입니다. 따라서 성동구와 붙어있는 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그리고 강남구, 한강은 접착제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1순위, 여기에 살면 다 1순위예요. 다른 구에 살면요, 그럼 2순위. 요게 거주지 순위입니다. 연접,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행복주택의 연접지역과도 동일합니다. 대신 행복주택은 시단위를 봐요. 서울시와 붙어있으면 다 1순위. 거주지 순위 끝났습니다. 참 쉽죠? 마지막으로 배점이 있는데, 요거는 우선공급 먼저 보고 올게요. 우선공급은 5가지 자격을 추가로 가질 때 신청할 수 있는데, 기준을 보면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2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때,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노부모 부양자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할 때, 2자녀 이상 가구는 미성년 자녀로 2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에서 통보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해당하면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접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선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2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카드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나저나 2자녀 이상 가구도 1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소신이 있죠. 한 명일 때부터 잘해줘야 한다. 어차피 배점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한 자녀도 우선 공급으로 접수는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단독세대주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주택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요거처럼 해보지도 못하는 거랑 했는데 안 되는 거랑은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할 수 있게 해주자. 배점 보겠습니다. 37점 만점인데 1점에서 5점까지 항목마다 점수가 있어요. 서울 연속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 횟수 또는 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소득 기준,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이 최대 10점.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점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했기 때문에 감점이 10점입니다.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때도 그랬습니다. 4인 가구인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출산이라면서요. 배점표 수정하는데 돈 드나요? 3자녀면 애국자. 요즘은 2자녀, 1자녀도 애국자 소리를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2. 점수가 박해요. 요렇게 올립시다. 요렇게. 그러면 좋겠어요. 자, 내가 몇 점인지 계산해봤으면 과거 커트라인을 봐야겠죠? 이 커트라인은 최근 4년치를 우리 카페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주시고, 여기는 커트라인이 높네? 왜 높았을까? 여기는 낮네? 왜 낮지? 눈을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아참, 주거약자형을 빼먹었는데, 주거약자형 주택은 주로 저층에 위치하고 욕실 미닫이문, 문턱, 스위치 낮게 설치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에요. 저희 집이 주거약자형입니다. 추가 자격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주거약자는 이 점수 체계를 안 따르고요. 별도의 배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도 주거약자형으로 했어요. 이 배점표에서는 나이와 무주택 기간 때문에 높은 점수를 못 받는데 주거약자형에서는 거의 만점입니다. 그동안은 고층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주로 저층에 공급되는 주거약자형은 생각도 안 했는데 애들이 까치발 들고 걷는 걸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혼내고 나면 마음도 불편하고 저층 오히려 좋아. 이사 오니까 아빠가 착해졌대요. 스위치 낮게 설치, 세면대도 낮고 욕실에 안전손잡이도 있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이제 세수할 때 보조 계단 없어도 됩니다. 주거약자형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블루오션. 해당한다면 꼭 고려해보세요. 접수는 1월 14일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6월 12일, 입주는 7월부터 시작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다만 서울리츠 3호주택은 20년이 아닐 수 있어요. 법정 임대 의무기간 도과 시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별도의 추가 안내가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서울리츠 3호 물량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방 4개, 큰 친구들. 더불어서 서울리츠 3호는 담보물건이 설정돼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접수하세요. 모두 당첨이라면 선택 가능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SH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091 현재 서울 거주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일 때 신청 가능해요. 단, 상계장암지구의 경우 의정부시 거주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본상 나와 배우자의 식기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3억 전세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이 기준이에요. 토지와 건축물. 보증금은 토지와 건축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접수할 수 있어요. 공고문에 나온 여러 아파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 중복 신청은 무효 처리돼요.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접수하세요.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091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에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20년 동안 전세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